대하는 책상 위에 놓인 여론조사 보고서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얇은 종이 몇 장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는 사람 마음 하나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손끝으로 첫 장의 모서리를 천천히 누르던 대하는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동익의 웃음소리에 잠시 눈을 감았다. 동익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정한과 마주 앉아 있었다. 정한은 동익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동익아, 선거라는 게 처음부터 이기는 판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 마음 얻는 일이 어디 하루아침에 되겠냐? 동익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형님이 옆에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저 혼자였으면 출마 선언도 못했을 겁니다. 정한은 흐뭇하게 웃었다. 내가 욕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 동네 사람들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 그럼 된 거다. 그때 대한이 보고서를 들고 천천히 들어왔다. 동숙은 대한의 표정만 보고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렸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대한은 한 번 숨을 고르고 동익을 바라봤다. 캠프에서 돌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정한의 얼굴이 금세 밝아졌다. 오, 그래? 우리 동익이 얼마나 나왔어? 대한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손에 든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손가락 3개를 올렸다. 동익의 웃음이 아주 천천히 사라졌다. 정한도 처음엔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한 듯 대한의 손을 바라보다가 이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동익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고작 3%. 그 말이 떨어지자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동익은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맨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 옆 숫자를 한참 바라보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웃었다. 사람들이 저를 아직 모르나 봅니다. 대한이 다가갔다. 처음 조사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동익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겠죠. 평생 장사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의원 하겠다고 나왔으니 웃기게 보일 수도 있고요. 정한은 단호하게 말했다. 누가 웃기게 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동익은 보고서를 접었다. 형님, 인생 열심히 산 거랑 표 받는 건 다른 문제인가 봅니다. 동숙이 안타깝게 동익을 바라봤다. 동익씨. 동익은 더 밝게 웃으려 했다. 괜찮습니다. 세상에 첫 술에 배부른 일이 어디 있습니까? 3%면 3% 사람들은 저를 믿어준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해야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보고서를 쥔 손이 조금씩 구겨지고 있었다. 대한은 그 손을 보았다. 정한도 보았다. 아무도 그걸 모른 척 해주지 못했다. 동익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정한이 따라 일어나려 하자 동익이 먼저 손을 들었다.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형님 앞에서 괜히 약한 모습 보이면 더 속상하실 것 같아서요. 정한은 끝내 붙잡지 못했다. 동익이 나간 뒤 정한은 낮게 말했다. 대한아, 저 숫자, 저거 꼭 뒤집어야 한다. 대한은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뒤집을 겁니다. 그런데 방식이 중요해요. 동익 삼촌답게 가야 합니다. 남 흠집 내고 돈 뿌리고 줄 세우는 선거 말고요. 정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 동익이다. 동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동익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늘 사람 좋은 얼굴로 웃던 그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다. 동익은 시장 입구에 멈춰섰다. 익숙한 간판들, 오래된 좌판들, 서로 이름을 부르며 살아온 사람들이 보였다. 그는 그곳에서 평생을 버텼다.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고 누군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며 살았다. 그런데 숫자는 냉정했다. 숫자는 그 마음들을 모른 척했다. 그때 한 상인이 동익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홍 사장, 선거 나간다며. 잘해봐. 동익은 환하게 웃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큰 회사 편이야. 시장 지킨다는 말만 해서는 힘들어. 개발되면 좋다는 사람들도 많아. 동익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렇습니까? 상인은 미안한 듯 시선을 피했다. 나도 시장이 좋지. 근데 장사도 안 되고 애들은 여기 물려받기 싫다 그러고.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나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 동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키자는 말만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지도 같이 말하겠습니다. 상인은 동익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마음이면 됐어. 근데 마음만으론 안 되는 게 또 선거야. 동익은 그 말을 가슴에 안고 돌아섰다. 시장 한복판에서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고 싶어하는 이곳조차 모두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한편 현빈은 주아의 집 대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과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평소 회의실에서 수십억짜리 사업안을 발표할 때도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다. 그는 대문 안쪽에서 들리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숨을 골랐다. 양현빈. 오늘 물러서면 평생 못한다. 현빈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주하는 현빈을 보자 눈을 크게 떴다. 여기 왜 왔어요? 현빈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은 도망 안 치려고 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주아씨 가족들한테 정식으로 허락받고 싶습니다. 주아는 당황해 현빈의 팔을 잡았다. 지금 갑자기요? 아무 말도 없이요? 현빈은 주아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갑자기 아닙니다. 나한텐 오래 걸린 일입니다. 거실에 있던 가족들이 하나둘 현관 쪽을 바라봤다. 대한과 동숙, 정한까지 모두 현빈의 방문에 놀란 얼굴이었다. 동숙이 먼저 일어났다. 현빈 씨, 어서 와요. 무슨 일 있어요? 현빈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 거실 한가운데 섰다. 평소에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과 달리 오늘의 그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손에 든 파일을 내려놓은 그는 주아를 한번 바라보고 가족들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주아가 놀라 소리쳤다. 현빈 씨. 현빈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저 양현빈. 평생을 주아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가족들은 한순간 말을 잃었다. 대한은 눈을 크게 뜨고 현빈을 바라봤고 동숙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정한은 너무 놀라 앉은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다. 주아는 얼굴이 붉어진 채 현빈에게 다가갔다. 일어나요. 이런 거 갑자기 하면 어떡해요? 현빈은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옆에 놓은 파일을 열었다. 첫 장에는 양현빈 공주와 결혼 계획안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대한은 제목을 보고 헛웃음을 삼켰다. 현빈은 진심으로 말했다. 제가 잘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아 씨가 불안해하지 않게, 가족분들이 걱정하지 않게 제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생각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아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파일을 바라봤다. 현빈은 한 장씩 넘기며 말했다. 결혼식은 주아 씨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이 아니라 가족들이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자리면 됩니다. 신혼집은 주아 씨가 원하면 이 집 가까이 얻겠습니다. 주아 씨가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절대 말리지 않겠습니다. 태안그룹 일과 주아 씨 인생을 섞어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대한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현빈은 계속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주아 씨를 제 집안의 결핍을 채워줄 사람으로 데려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 옆에 세워두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준 사람이라서 이제는 제가 그 사람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주아의 눈가가 젖어갔다. 정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빈아, 내 집안은 이 결혼을 받아들이겠냐? 현빈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안 되면 싸우겠습니다. 주아 씨를 상처 주는 방식으로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대한은 현빈을 오래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현빈 씨, 결혼은 발표가 아니에요. 계획안 잘 만들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압니다. 주아 마음이 제일 먼저입니다. 현빈은 주아를 바라봤다. 그래서 오늘 대답을 강요하러 온 게 아닙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하러 왔습니다. 주아 씨가 시간을 달라면 기다리겠습니다. 주아 씨가 무섭다고 하면 같이 무서워하겠습니다. 주아 씨가 아직 아니라고 하면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아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현빈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동숙은 눈물을 훔쳤다. 정한은 고개를 돌려 괜히 목을 가다듬었다. 대한은 말없이 주아를 봤다. 주아는 현빈 앞에 앉아 그를 일으키려 했다. 일어나요. 이렇게 있으면 나 더 울 것 같아요. 현빈은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주아는 파일을 덮고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도망 안 칠게요. 근데 우리 둘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우리 가족도 현빈 씨 가족도 아직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현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주아는 손을 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가요. 대신 멈추지는 말아요. 현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밤 현빈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선출의 전화를 몇 번이고 바라봤다. 부재중 전화는 없었다. 메시지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선출은 며칠 전부터 자꾸 결혼 얘기를 서둘렀다. 평소처럼 명령하고 압박하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 이상한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현빈은 차를 세우고 선출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다. 맞지 않았다. 그 시각 선출은 병원 처방약 봉투를 안주머니 깊숙이 밀어넣고 있었다. 길가에 선 그는 잠시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손으로 벽을 짚었다. 가까스로 몸을 세웠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길을 지나던 주아가 그를 발견했다. 회장님. 선출은 대답하지 못했다. 주아는 급히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회장님. 제 말 들리세요? 선출은 흐릿한 시선으로 주아를 보았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기철이 손녀딸. 주아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선출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주아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택시를 잡아 선출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주아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현빈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빈 씨.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현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어느 병원입니까? 온정병원 응급실이요. 지금 갑니다. 현빈이 병원 복도에 도착했을 때 주아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현빈은 바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습니까? 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상태가... 현빈은 말을 잇지 못하는 주아의 손을 잡았다. 주아 씨 잘못 아닙니다. 주아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고 기철이 손녀딸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요. 현빈은 주아를 바라보다가 응급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현빈을 따로 불렀다. 주아도 함께 일어나려 했지만 현빈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듣고 오겠습니다. 현빈은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신중하게 말했다. 보호자분이시죠? 손자입니다. 의사는 현빈을 바라봤다. 이미 진단은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치료를 미루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빈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최근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쓰러지신 것도 그 영향으로 보이고요. 적극 치료를 원하시면 바로 입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빈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본인은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알리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현빈은 벽을 짚었다. 늘 거대해 보였던 선출이 무엇이든 명령하고 빼앗고 버틸 수 있을 것 같던 그 사람이 혼자 병을 숨기고 있었다. 현빈은 낮게 혼잣말을 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시고 내 결혼을 그렇게 서두르셨구나. 의사는 조용히 물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현빈은 고개를 들었다. 입원시키겠습니다. 치료도 받게 할 겁니다.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빈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선출은 창가를 보고 있었다. 팔에는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다. 주아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컵을 건넸다. 물 좀 드세요. 선출은 물컵을 보다가 주아를 바라봤다. 고마워. 기철이 손녀딸. 주아는 그 호칭에 조금 흔들렸다.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도 돼요. 선출은 희미하게 웃었다. 내 할아버지가 들으면 싫어하겠구나. 할아버지는 회장님이 아프신 걸 아시면 먼저 걱정하실 거예요. 선출의 눈빛이 멈췄다. 공기철이 나를 걱정한다고? 예.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어도 쓰러진 사람 외면하실 분은 아니에요.
선출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사람은 늘 그랬지. 내가 못난 짓을 해도 사람으로 봐줬어. 나는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했고. 주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출은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다. 너는 참 이상하다. 내가 내 집안의 한 짓을 알면서도 나를 병원까지 데려왔어. 주아는 물컵을 내려놓았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그냥 두고 가는 건 우리 집에서 배운 방식이 아니에요. 선출의 입가가 희미하게 떨렸다. 기철이가 너를 잘 키웠구나.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현빈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주아는 현빈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빈 씨. 현빈은 선출에게 다가갔다. 왜 말 안 하셨습니까? 선출은 시선을 피했다. 별일 아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별일 아닙니까? 주아는 놀라 현빈을 바라봤다. 선출은 눈을 감았다. 현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 언제부터였습니까? 내가 알 필요 없다. 제가 알 필요 없다고요? 제 결혼은 그렇게 서두르시면서 정작 본인 병은 숨기셨습니까? 선출은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나는 아직 죽을 사람 아니다. 괜히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 현빈은 침대 옆에 섰다. 시끄러워지는 게 무서우셨습니까? 아니면 약해진 모습을 보이는 게 싫으셨습니까? 선출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말 가려서 해라. 현빈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도 이제 가리지 않겠습니다. 치료받으십시오. 싫다. 받으셔야 합니다. 내 몸은 내가 결정한다. 현빈은 선출을 똑바로 바라봤다. 결정하세요. 주아는 두 사람 사이에서 숨을 삼켰다. 선출의 눈빛이 현빈에게 꽂혔다. 현빈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치료받고 제 결혼을 제대로 지켜보실 건지 아니면 병까지 숨긴 채 또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남은 사람들한테 상처만 남기실 건지 결정하세요. 선출의 손이 이불 위에서 굳었다. 현빈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명령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후회하면서도 사과는 미루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선출은 분노한 얼굴로 현빈을 노려봤다. 내가 나를 가르치려 드는구나. 아니요. 살려는 사람 붙잡는 겁니다. 현빈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 아직 할아버지 용서 못했습니다. 주아 씨 집안의 한 일도 우리 집안을 망가뜨린 방식도 태안을 지킨다는 핑계로 사람 마음 짓밟은 것도 아직 다 용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면 저는 평생 미워할 기회밖에 안 남습니다. 선출의 얼굴에서 힘이 조금 빠졌다. 현빈아. 살아계십시오. 미워하든 용서하든 제가 직접 하게 해주십시오. 주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선출은 현빈을 보았다. 어린 시절 자신의 손을 잡고 회장실을 뛰어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눈앞에서 자신에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선출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 결혼 보고 싶었다. 현빈은 눈을 감았다. 그럼 치료받으세요. 선출은 주아를 바라봤다. 내가 정말 이 아이 옆에 있어줄 수 있겠냐? 주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현빈 씨가 저를 놓지 않는다면요? 현빈은 주아의 손을 잡았다. 선출은 두 사람의 손을 한참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욕심이 아닌 두려움이 떠올랐다.